네, 안녕하세요. 길성이윤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천일문 기본의 백그라운드 나레이지 건두부록에 대한 수업을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건두부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문장 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죠? 예, 먼저 꼭 알아야 될 것들, 기본적으로 익혀야 될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부터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재에서는 14쪽이에요. 14쪽에 백그라운드 나레이지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펴놓고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뭐냐면 품사와 문장 요소와의 관계가 되는데 품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팔품사를 배우죠. 8개.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그리고 전치사, 감탄사, 접속사 이렇게 8개가 있는데 나머지 3개는 놔두고요. 일단 명사와 대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품사와 문장 요소와의 상관관계를 아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 관계를 아는 게. 문장의 요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수식어 이 정도. 주, 목, 보. 그죠? 주어, 목적어, 보어 가장 기본적으로 틀이 잡혀 있는 되는 것이고 그다음 동사는 이 동사죠. 서술어가 우리는 보통 동사라고 말하는 거. 그렇죠? 이것이 서술어가 되겠죠. 오케이.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다음 수식어 문장을 말 그대로 수식해 주는 것들. 예,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명사와 대명사예요. 예, 명사와 대명사가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합니다.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 것이 명사와 대명사. 알아두셔야 돼요. 뭐 알고 계신 학생들이 더 맞을 거라고 믿지만 혹시 조금 헷갈리거나 몰랐던 친구들은 지금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형용사 역할.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명사를 수식해 주는 애죠. 그렇죠. 명사를 되기 때문에 주어 그 목적어와 보어 주어가 명사가 된다면 얘는 서술어나 수식어 그죠? 서술어가 아니라 수식어나 보어의 역할을 합니다. 다시 명사는 서술어 서술어 자꾸 제가 서술어라고 하는데 수식어죠. 예. 그러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어 아니면 보어 보어도 사실은 명사를 꾸며주는 거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예, 형용사가 역할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부사는 약간 별표를 칠게 진짜 중요한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부사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여기에 부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부사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에 해당하지 않고요. 부사의 역할은 오로지 수식어에 있습니다. 근데 오로지 수식어에 있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요. 이 거의 모든 문장에는 부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네. 그다음에 동사는 당연히 서술어가 되겠죠. 네, 이 정도로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상관관계를 보시고요. 다음 장으로 가보면 자, 구와 절의 구분 이것도 진짜 너무 중요하죠. 구와 절의 구분. 이 구라고 하는 것은 둘 이상의 단어의 조합 모임이에요. 둘 이상의 단어의 모임이 하나가 된다. 쉽게 말하면요. 예를 들어서 북이죠, 북. 책이죠. 근데 얘를 마이 북으로 하잖아요. 그럼 이거 이제 구가 된 거예요. 이건 구. 근데 구가 됐는데 이렇게 묶여서 하나의 뜻이 되죠. 원래 책이었는데 마이 북이 됐으니까 나의 책 이렇게 하나가 된 거죠.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품사 옆에다가 하나의 의미를 나타낼 때 이것이 구입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동사가 없어요. 구에는 동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동사가 있으면 구가 아니에요. 알겠죠? 자, 이번엔 절이에요. 절은 뭐겠습니까? 여기서는 동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는 주어란 동사가 성립하지 않고요. 얘는 성립을 하게 되겠죠. 문장이 길고 복잡해진 원인 중 하나 뭐 이거 됐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구와 절 이해하시고요. 자, 구라고 하는 것 첫 번째 이제 구부터 좀 보면요. 구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명사구가 있어요. 우리가 챕터 2, 3, 4에서 배우게 될 텐데 명사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명사구예요. 예, 그래서 해석을 한번 해보면 빠르게 운전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보통 명사구는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게 명사구예요. 그래서 얘는 보통은 투부정사나 동명사 둘 중에 하나가 구가 돼서 명사구가 되고요. 명사구가 되었다는 얘기는 얘네들은 주어, 목적어, 보어 이 셋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아까 우리 앞에서 뭘 배웠냐면
명사라고 하는 애는 그죠? 이렇게 주어나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명사구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명사구는 명사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명사죠. 명사구인데 형용사구는 형용사고요. 그죠? 예, 근데 구인데 아까 앞에서 구 배웠잖아요. 그죠? 두 개의 단어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 하나의 품사가 되는 것. 그러니까 형용사 구면 여러 가지 단어들이 조합돼서 형용사 역할을 하면 형용사 구가 되는 것이고 명사 역할을 하면 명사 구가 되는 거죠. 그럼 명사 구는 명사죠. 이해가죠? 예, 그래서 얘네들은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어 역할, 여기서는 목적어 역할, 여기서는 보어 역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됐죠? 예. 그다음 형용사고 얘기했죠. 군대 형용사인 거예요.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들 앞으로 수업을 들을 때 알아야 돼요. 군대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형용사 구. 그럼 형용사는 무슨 역할을 했죠? 얘는 명사를 수식해줬죠. 그죠? 그럼 얘는 뭐 한다는 얘기다? 명사 수식한다는 얘기다. 오케이? 그럼 요런 게 형용사 구예요. Don't you have anything to eat? 너 먹을 어떤 것이 있니? 이런 얘기죠. 먹을 어떤 것, anything을 뒤에 to it이 꾸며주죠. The boy standing over there is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쪽에 서 있는 소년. 이게 바로 형용사 구. standing부터 there까지가 형용사 구가 되는 거죠. Look at the girl with a cute puppy.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전치사 구가. 예, 전치사 구가 형용사 역할을 하죠. 귀여운 강아지와 함께 있는 소녀를 봐봐.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예. She looked surprised at reading. surprised, looked surprised. 여기가 이제 형용구가 되겠네요. 그죠? 이건 약간 좀 애매한데. 이렇게 꾸며주죠. 그녀는 놀래 보였다. 그죠? 뭐에 놀래 보였냐면 receiving the letter. 이 편지를 받는 것에 놀라 보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네, 그런 식으로 뭐 이런 거죠. 그죠? 아니죠. 요렇게 구가 되겠네요. 요렇게 부사구가 될 것 같은데. 약간 애매한데요. 7번 문장은. She looked surprised at receiving the letter. 편지를 받는 것에 그냥 놀라 보였다. surprised at 여기 부분이 she를 꾸며주는 구다. 형용사 구다. 보어 역할을 하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My grandfather is in great health. 이거는 뭐죠?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좋은 건강 안에 있다. 그러니까 건강이 좋으시다. 이런 의미로 우리 할아버지를 꾸며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구가 명사를 꾸며줄 때는 형용사 구가 된다. 알겠죠? 명사 구 아까 앞에서 배웠던 명사 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이해가시죠? 자, 부사구는 뭡니까? 자, 부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아까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준다고 했죠? 부사라고 하는 애는 동사, 형용사를 혹은 문장 전체 혹은 또 다른 부사 요렇게 네 가지 정도를 꾸며줍니다. 오케이? 부사라고 하는 애는 동사, 형용사, 또 다른 부사 혹은 문장 전체를 꾸며주게 됩니다. 색깔이 조금 안 보이나요? 파란색이 낫나요? 어쨌든 네. 그래서 보시면 she studies hard to pass the exam. 여기서는 여기가 부사구예요. 해석해 볼래요? 그녀는 열심히 공부한다.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란 해석이 되죠.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뭐 하죠? 뭐 합니까? 그녀가 공부를 열심히 하죠. 예, 그러니까 동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됐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니까 The water is good to drink요. 자, 이 물은요 괜찮다, 좋다, 뭐 하기에 좋다, 마시기에 좋다. 그러면 이 to drink라는 형용사, 부사구는 투부정사 부사구는 형용사 good을 꾸며주고 있죠. 이해가십니까? 예, 그 마시기에 좋다가 되니까. Feeling tired 이건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건데 좀 나중에 공부할게요. 다음 Don't judge a man by his clothes. 무슨 말이죠? Don't judge a man. 사람을 판단하지 마. by는 뭐뭐로라는 뜻이죠. 그의 옷으로 판단하지 마. 얘를 동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러니까 얘도 부사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이렇게 구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절. 등위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등, 위, 양쪽이 똑같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병렬 구조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이게 바로 등위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nd 같은 걸 등위 접속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공부할 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접속사를 사이에 두고 양쪽의 형태가 같다. 여기도 문장, 여기도 문장이죠.
너는 학생, 나는 teacher. 너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이야. 이거 되게 유명했던 영화에 나오는 건데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나왔던 영화일 것 같기는 한데 예, 동갑내기 과외하기라는 네, 모르시나요? 네, 모르시면 어쩔 수 없고요. 네. 아무튼 너는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찾아보세요. 재밌는 영화입니다.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5월로 연결되는 등위절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이 명사절이 진짜 중요해요. 근데 이 명사절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가 명사구를 배웠죠. 예, 투부정사나 동명사로 이루어진 명사구. 근데 이제 명사절이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명사절은 의문사나 접속사가 어떤 이렇게 절을 이룰 때, 예, 절을 이뤘을 때 얘가 명사 역할을 하면 명사 역할을 한다는 건 뭐라고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의 역할을 한다면 그렇다면 명사절이 되는 거죠. 오케이? 요건 좀 나중에 아주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명사절이 되는 거죠. 됐죠? 일단 넘어가고요. 그다음 형용사절. 자, 절인데 아까 구와 절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구는 두 개의 단어 이상이 겹쳐져서 동사가 없는 게 구라고 했고요. 절은 동사가 있는 걸 절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형용사 절이라고 한다면 뭘 꾸며주겠습니까? 당연히 명사를 꾸며주겠죠. 오케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많이 들어봤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게 형용사 절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선행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관계사가 나오고 뒤에서 이렇게 수식해 주는 게 관계대명사 절이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6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북을 꾸며주니까 여기가 형용사 절이 되는 거죠.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 문장 같은 거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 용어들에 대한 느낌을 좀 아셔야 돼요. 용어의 느낌. 그래서 앞으로 수업을 들을 때 제가 이 명사구다, 명사절이다, 형용사절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거 공부해야 돼요. Can you tell me the reason why you're late? 이렇게 되는 거죠. reason을 꾸며주니까 네가 그렇게 늦은 이유를 말해줄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역시 형용사절. 아시겠죠? 자, 그다음 의미 단위.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끊는 걸 연습하는 거거든요. 끊는 거. We want to create an English book that is pleasurable to read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를 꾸며주니까 그죠? 수식을 받는 거 앞에서 끊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We want to create an English book. 요거는 안 되죠. 그렇죠? 여기 X가 표시되어 있는 거죠. 좀 이상했죠. 어쨌든 이상하죠. 이렇게 되면 English book 이래 버리면 English랑 book이 한 단어인데 이게 구인 거잖아요. 이렇게 구. 그러니까 의미 단위를 생각해야 된다. 이게 하나죠. 이렇게 하나예요. 우리가 문장을 분석하고 해석할 때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하나고 want to create가 하나, 그다음 English book이 하나, 그다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나누죠? 딱히 기준은 없어요. 근데 읽을 때 의미가 묶여 있는 것들 위주로 이렇게 묶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묶어버리면 이렇게 끊어버리면 이상해져요. 그렇죠? 잉글리시 북이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 됐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다음 주어가 긴 경우 동사 앞에서 끊는다. 보통은 주어가 길지 않아도 무조건 동사 앞에서 끊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는 주어가 긴 경우도 당연하지만 앞에다가 또 써놓으세요. 무조건. 무조건 동사 앞에서 끊는다. 무조건. 일단 기본이 문장을 딱 봤을 때 동사를 찾고 동사 앞에서 끊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군화절 형식 목적어 보호 앞에서 끊는다. 자, 이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요건 좀 나중에 공부하도록 할게요. 접속사 앞에서 끊는다. 이건 진짜 중요하죠. 이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장이 나오다가 접속사가 나오면 의미가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이라는 거거든요. 새로 시작이라는 거니까 그 앞에서 끊어주는 건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오케이? 이렇게 끊는 거죠. 이렇게 끊는 거죠. 아시겠죠? 자, 전명구 등의 긴 부사구의 전후에서 끊는다. 자,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전명구라는 것부터 먼저 알게요. 전명구는 뭐냐면 전치사가 있죠. 오케이?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at, on, in, of 이런 것들을 전치사라고 하는데 오케이? 이건 흰색으로 해야지 더 잘 보이나요? 근데 그러네요. 전치사 뒤에는요.
반드시 명사가 나와줘야 돼요.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 네, 그래서 이게 묶여서 하나의 구가 됩니다.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서 at home 이러잖아요. 그럼 요게 하나의 구가 되는 거예요.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나오고 그게 합쳐져서 하나의 의미가 되고 하나의 품사가 된다. 기억하세요. 전면구는 그거예요. 근데 여기는 형용사이거나 부사예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이루는 전치사 구라고 하는 것은 이 전면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하는 구가 된다. 즉 명사를 꾸며주거나 동사를 꾸며주거나 한다는 거죠. 알겠어요? 예, 그래서 무조건 묶어야 돼요. 마담 큐리 부인은 was born in a poor family in Poland on November 7th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를 끊어줘요. 전치사가 나올 때마다 뒤에 있는 명사까지 묶어서 끊어야 돼요. 알겠죠? 네. 네, 여기는 뭐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죠. 그렇죠? 여러분들 교재에도 여기까지 나와 있을 거고요. 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들이 저는 조금 간략하게 했지만 좀 나와 있으니까, 그죠? 네, 요거 구와 절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죠. 그렇죠? 나와 있으니까 읽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뒤에 나와 있는 챕터 1부터 문장에 대한 공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지금 우리가 배운 거 구와 절, 명사, 형용사, 부사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은 익히고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오늘은 천일문 기본의 백그라운드 날리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고요. 예, 요거를 학습한 다음에 반드시 다음 챕터로 넘어가서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기까지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